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순한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었고 삶의 모든 균형이 깨진 뒤에 마주한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했습니다. 아픔 속에서 피어난 왜곡된 관계, 그 끝에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고로 다가오겠죠.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민수는 30을 넘긴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활기찼고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운명의 균열은 너무도 쉽게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와 귀가하던 길에 졸음에 취해 보조석에 몸을 맡긴 채 깊이 잠들었고 곧이어 세상을 뒤흔드는 충돌음과 함께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가 본 풍경은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죠. 사고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무릎 위에서 절단되었고 오른팔은 다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어깨와 허리까지 충격을 받아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젊은 날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절망 속에 빠질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곁에 있던 여자친구는 끝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몸을 돌보며 그와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마음에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남은 몸으로도 사회에 나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도움으로 로또 판매점을 맡게 되었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었습니다. 최저 시급보다 적은 보수였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정신을 지탱해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따뜻한 손맛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두고 나간 뒤 밤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민수는 홀로 집을 지키며 점심을 챙겨 먹고 오후에 로또방으로 출근했습니다. 짧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곧 아내가 돌아와 피곤한 기색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균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몸은 불편했고 그 불편함은 그의 마음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부부가 다투는 날이면 그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점점 강한 기세를 드러냈고 민수는 자신이 가족의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너지는 자존심은 말하지 못한 상처가 되어 쌓여갔고 그 틈으로 의심과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로또방을 찾은 한 여성이 그의 일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다가와 몸이 불편하시군요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상처받은 마음에 불편했지만 곧 그녀의 해맑은 표정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주 가게를 찾았고 오랫동안 곁에 머물며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게 해준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단순한 손님을 넘어 민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씩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사회적 연결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불편한 몸을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나이보다 젊어 보이세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그의 공허한 일상 속에 밝은 빛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죠. 서연과의 교류는 단순한 우정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기류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민수는 서연의 존재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대화는 오래 잊었던 안식을 주었고 어느새 그는 집보다 로또방을 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가득한 가정과 달리
서연과의 시간은 잠시나마 평화를 주었죠. 하지만 아내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당 확장을 준비하던 그녀가 어느 날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다시 벌면 된다고 위로했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성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잦은 술자리와 짜증 속에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 균열은 부부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변화는 민수에게 더욱 큰 불안을 안겼습니다. 밤늦게 들어와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이유 없이 날카롭게 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차마 따지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그의 곁을 지켜준 건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민수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었죠.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순간이 하루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과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대화로 시작된 만남은 퇴근 후 식사로 이어졌고 자연스레 둘만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민수는 자신을 향한 서연의 호감 어린 시선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으로 지쳐있던 그는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실감했죠. 하지만 그 설렘이 얼마나 위험한 불씨인지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낯선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가 휴지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는 질문에 아내는 대답을 피하며 돈을 사기당해 삶이 끝장날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다독이며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지만 아내의 눈빛은 이미 어딘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욱 불안정해졌죠. 며칠 뒤 집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채권 추심원이라 소개한 그들의 방문은 민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얽혀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정작 아내는 대화를 피했습니다. 당신이 뭘 해결할 수 있는데? 라는 냉정한 말만 남겼습니다. 민수는 무력감에 휩싸였고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절망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민수에게 버팀목이 된 건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숨이 트이고 세상의 무게가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점점 그는 집보다 서연의 곁을 원했고 아내와의 거리는 더 멀어져 갔습니다. 서연은 언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아내와의 삶이 즐겁나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내와 함께 웃었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며 행복하지 않아 라는 진심을 흘렸습니다. 그 고백은 선을 넘는 순간이었고 서연은 미소를 띠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변했습니다. 서연은 내가 곁에 있겠다고 말하며 그를 더 깊은 늪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민수는 아내와의 결혼이 자신을 짓누른다고 느끼며 차라리 서연과 새로운 삶을 꿈꾸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평생 자신을 지켜준 은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 모순은 그의 내면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밤마다 이상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고 낯선 아저씨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낡은 TV를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교통사고 장면이 흘러나왔고 남자들이 자신을 끌어내 다리를 밟고 팔을 꺾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깨어난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고
이 기억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익힌 과거라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꿈은 반복되었고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을지도 모른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죠. 아내가 곁에 있으면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거짓처럼 보였고 날카로운 말투는 음모의 흔적처럼 들렸습니다. 민수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민수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사고, 단순한 게 아니었어. 누군가 계획한 것 같아 서연은 놀라면서도 그의 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단회를 떠나야 한다.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쪽 저울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균형은 곧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질 운명이었죠. 며칠 뒤 아내는 돌연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너무 삭막하게 살았잖아. 오랜만에 떠나자. 이민수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숙소까지 예약해 두었고 민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며 그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꿈속 기억이 겹쳐지며 아내의 손길 하나에도 긴장이 몰려왔죠. 하지만 차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고 민수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펜션은 깊은 산속 외딴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직접 고기를 굽고 술을 따라주며 오랜만에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잘 챙기지 못해 미안했어. 이제는 다 끝났어. 이민수는 그녀의 눈빛을 읽으려 했지만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잠시나마 행복이 돌아온 듯 보였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술이 돌자 아내는 장난스럽게 민수의 귀를 후렸습니다. 아, 귀지가 왜 이렇게 많아? 가만히 있어. 내가 파줄게. 파우치에서 귀이개를 꺼낸 그녀는 민수를 무릎에 눕혔습니다. 평범한 장난 같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걸렸고 아내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서연이었습니다.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아내와 서연이 서로를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는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아내는 잔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고마워, 혜정씨. 그녀의 말에 민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처음부터 아내가 보낸 인물이었고 자신은 철저히 조롱당한 존재였던 것이죠. 민수는 몸부림쳤지만 귀속을 짓누르는 아내의 손길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넌 변하지 않았어. 결국 같은 잘못을 반복했지? 오늘 여기서 끝내자. 민수는 공포에 질려 애원했지만 아내의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휘발유가 담긴 병을 꺼내 들며 민수에게 끼얹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번지고 곧이어 라이터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민수는 목숨이 끝장날 것을 직감했죠. 살기 위해선 단 한 번의 반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민수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남은 왼팔의 힘으로 아내를 덮쳤습니다. 목을 움켜쥐며 죽을 힘을 다해 조였죠. 아내는 라이터를 켜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고 결국 힘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몸을 일으켜 펜션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달아나며 눈물과 공포가 뒤섞여 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 살아남았음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민수는 가장 먼저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며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을 쏟아냈습니다. 큰아버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꿈에 몇 번이나 나타나 부탁하더라. 내 놈을 지켜달라고. 그 말에 민수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길이 자신을 아직도 감싸고 있음을 느꼈죠. 하지만 현실은 차갑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민수를 데리고 변호사를 찾았지만 사건을 입증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녹음이나 증거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과거 사고도 기절했다는 기록뿐이다. 변호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와 서연의 음모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자신만 미치광이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절망은 다시금 민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수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큰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큰아버지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서연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들의 흔적은 완벽히 지워졌습니다. 민수는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렸고 귓가에는 여전히 아내의 냉혹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영혼은 끝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방탕한 삶과 아내의 잔혹한 복수는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너진 삶의 폐허 속에서 끝없이 자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범의 목소리는 여기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인간의 그림자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며 그 그림자 앞에서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흘러도 민수의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그는 땀에 젖은 채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귓속에 파고들던 귀이개의 감각, 휘발유 냄새, 라이터의 불빛이 여전히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펜션의 그날 밤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기억은 그의 살갗에 새겨진 흉터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종종 큰아버지 앞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저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차라리 그날 끝났다면 편했을 텐데요. 큰아버지는 묵묵히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다. 내 아버지가 널 붙잡은 거다. 그러나 민수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형벌처럼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민수는 증거를 내밀 수 없었습니다. 증거 없으면 헛소리로 취급당해. 너만 더 힘들어진다. 큰아버지의 조언에 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그는 매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흠칫 놀랐습니다. 마치 아내가 언제든 다시 나타나 자신을 끝장낼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 역시 종적을 감췄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붙잡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다 멈췄습니다.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분노일까? 애원일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워진 번호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무너진 것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과 모멸 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몸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절단된 다리와 굳은 팔은 그를 바깥 세상에서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로또방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이유가 있을까? 그는 매일같이 자문했지만 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신 앞에 아버지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왜 저만 남겨진 거죠? 꿈속에서조차 그는 위안 대신 절망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금 브라운관 속의 영화. 이번엔 민수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불길이 사방을 덮치고 그림자 같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길이 몸을 삼켜 들어오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웃음, 서연의 목소리,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불길의 열기. 모든 것이 한데 섞여 매일같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끝없는 고립과 자신을 잡아끄는 기억의 올가미뿐이었습니다. 아범의 목소리는 여기서 멈추어야겠죠? 민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기록이었습니다. 신뢰라 믿었던 관계가 어떻게 배신으로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남겨진 자가 어떤 지옥을 살아가야 하는지. 민수는 살아남았지만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그림자는 언제든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순간 그 어둠은 기회를 놓치지 않죠. 아범은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기억해야만 하는 기록이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